네, 질의해 주실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마이크를 갖다 드릴 겁니다. 본인의 소속 그리고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어느 분께 질문을 할지 함께 질문과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기자분 계신가요? 네, 저 뒤에 예. 네, 안녕하세요. 환경닷컴 김소연입니다. 잠시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닷컴 김소연입니다. 방금 어머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기상캐스터들의 향후 행보가 가장 관심이 가는 사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MBC 쪽에서는 앞서 기상캐스터들 개혁 만료 후에 기상 전문가를 뽑는다고 하셨는데 이 사안에 혹시 변동이 생긴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경영본부장입니다. 뭐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과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MBC 뉴스에서 날씨와 관련된 보도는 기상기후 전문가가 맡아서 하는 방식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될 것이고 지금의 형태로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기상캐스터 분들은 계약 기간까지 근무하시고 업무는 종료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밝힐 바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분들하고 성실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실 기자분 계신가요? 네, 네. 예, 저 스포티비 뉴스 김현록 기자입니다. 네, 지금 기자회견 상에서 계속 이제 유족과 합의라고는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말씀해주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요. 네, 좀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저희가 잠정 합의서를 작성을 했고 그 부분이 기사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네, 이미 잠정 합의서에 대해서는 보도가 충분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내용이 변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실 기자님 계신가요? 네, 이쪽에 오른쪽에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저기 까만색 예. 손 다시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새로운 미디어오늘 김예리입니다. 새로운 기상 전문가 채용 방침에서 기존 기상캐스터 분들이 지원 자격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려가 해소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의 기상캐스터 분들을 염두에 두고 만든 제도는 아닙니다만 기존의 기상캐스터들이 그 자격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다른 분들과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불이익이 없는 만큼 또 별도의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별도의 트랙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는 기자분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 방금 전에 별도의 트랙을 준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좀 상세화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별도의 트랙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린 건 따로 채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존의 기상캐스터 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저기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제일 앞에. 고 이한비 PD 아버지 이용관입니다. 합의
문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기상 캐스터가 어떤 직종으로 약간 변동이 있더라도 다시 정규직화, 확실한 정규직화를 보장받았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운영본부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이 와가지고 그걸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방송 비정규직 문제에 최초의 정규직화에 EBS를 제외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단초를 만든 겁니다. 이것을 소극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식이 아니라 MBC는 당당하게 다른 직종들도 방송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하는 구체적인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당당하게 나갈 때 MBC도 승리하고 비정규직도 승리하고 유가족들도 승리하는 그런 사회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간절하게 갖고 있습니다. 너무 소극적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BC가 다른 방송사를 선도하면서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통로를 만들었으니까 이 통로를 활용해서 기상 캐스터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직종들이 비정규직들이 똑같은 시사님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서 또다시 정규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채용 구조가 구조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갖고 있을 때는 제2의 요한나는 반드시 나옵니다. 네, 아버님 가슴 절절하게 알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저희가 아버님 말씀 깊이 새겨 듣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용호 의원님께서 다녀가셨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구조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MBC가 함께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가슴 절절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 계신가요? 네, 오른쪽에. 네. 네, 안녕하세요. YTN 김승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족분들을 대리하신 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이번에 합의가 된 게 되게 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합의 과정에 이르면서 좀 유족분들의 어떤 주장을 많이 좀 대변을 하셨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서 이렇게 협상에 임하셨는지 그 과정도 좀 궁금합니다. 김유경 노무사님. 예. 예, 유족 측 대리에서 교섭위원 참석했던 김유경 노무사고요. 저희 핵심 요구안들은 사실은 피켓팅이라든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합의문에다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처음부터 저희가 피켓에 적었던 문구들은 공식적인 사과와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고 그리고 이후에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을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기상캐스터 정규직화도 요구를 했었고요. 근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오늘 어쨌든 합의문에 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이제 안영준 사장님께서 오늘 사실은 이제 합의문에 담긴 문구는 오늘의 대국민 기자회견 자리에서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에 대한 내용은 너무 조금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아무튼 그렇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는 기자분 계실까요? 예. 예, 이번에 소속하고 이름 먼저 좀 네. 말씀해 주십시오.
고 오유한나 투쟁과 같이 결합했고 광장에서 함께했던 시민으로 시작해 스튜디오 아리아는 미디어 매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다라고 합니다. 지금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제가 미디어 매체로서 올해 활동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저 역시 이제 비정규직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고 그것이 체감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방송국뿐만 아니라 여러 프리랜서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돼서 이 투쟁에 결합하게 됐는데 사실 지금 MBC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봤을 때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재발 방지를 할 거고 나아가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어서 지금까지 MBC가 시민사회를 위해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보도하고 전달해왔던 역할로서는 제대로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가 근거가 또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본부장님. 예. 지금 질문하신 분은 지금 유족 측의 그 구성원 중에 한 분으로서 오신 거라서 사실 이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조금 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합의 이후에도 물론 노력을 하지만 합의가 있기 전에도 당연히 회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사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법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이 근로자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도도 그런 부분으로 설계되어 있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사규도 고치고 또 이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생 담당 협력관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분께 프리랜서들까지 다 포함해서 어떠한 고충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좀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힘을 써라라는 그런 자리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차원의 노력이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하시는 거는 뭐 충분치 않다라고 느끼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겠지만 회사는 계속해서 제도 개선을 해 나가고 프리랜서들도 안전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주실 기자분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NK스포츠 금빛나입니다. 저는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피해자도 있지만 사실 가해자도 있는 거고 지금 가해자로 거론되고 있는 기상캐스터들이 지금 활동 중에 있어서 시청자들이 그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해자들에 대한 처우 같은 부분도 좀 궁금해요. 지금에 있어서는 뭐 이들을 뭐 처벌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그런 지원은 물론이고 이 가해자로 거론되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예정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가해자라고 지칭을 하셨는데요. 그건 좀 부적절한 지칭인 것 같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얘기고요.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저희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지금 피해자인 고 오유한 씨의 가해자에 대한 처우가 아니라 이 다음에 이런 똑같은 피해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리고 그때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왔을 때 이 가해자 후에 나올 이 사람들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지가 좀 궁금한 겁니다. 네.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법률을 보시면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을 경우에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을 청취하고 가해자와의 분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은 처우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징계 대상에 해당되면 징계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같으면은 징계를 할 수는 없겠죠. 뭐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그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법률을 보시면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또 질문 주실 기자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저 박정규 운영위원님과 기획본부장님 한 말씀 하시고 기자회견 마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기획본부장입니다. 이 협상에 이르기까지 여기 많은 시민단체분들 와 계셨는데 MBC에 대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질정과 비판을 해주신 점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 정신 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옆에 계신 두 분, 박정규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님, 김유경 법무부인 돌꽃노무사님께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해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님 와 계신데 먼저 전화를 주셔서 연락을 주셔서 종교인들께서 큰 뜻으로 MBC를 방문해 주셨고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김시몬 신부님, KNCC 기독교 교회 협의회 송기훈 목사님, 그리고 조계종의 고금 스님 다 성직자들께서 바쁘신데 오셔서 MBC가 넓은 하회와 포용의 마음으로 수용을 하고 어머님을 위로해 드리라는 깊은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한 그 종교인들의 노력이 저희들 해결에 또 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박정규 운영위원님. 직장갑질 119 박정규 운영위원입니다. 옆에 계신 두 본부장님께서 사실 MBC 내부의 여러 가지 반발이나 반대 기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교섭하면서 사실은 그거 이렇게 반발할 수가 있나? MBC 구성원들이 시험 보고 들어가서 합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게 무슨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뭐 이런 저는 생각이 들면서 이 벽을 어떻게 넘어야 할까 했는데 두 본부장님들이 마음 열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고 내부를 설득해 주셔서 한 걸음 올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딸을 잃은 어머님이 딸을 유가족이 3일 이상 단식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28일을 곡기를 끊어야 합의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슬픕니다. 거기다가 이 합의안도 엄청 부족한 합의안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님께서 보상금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딸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 합의가 다른 프리랜서 비정규직 방송사에 있는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돼서 이 방송사에서 프리랜서 정규직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작은 물꼬라도 트자는 마음으로 어머님께서 부족한 합의안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올 수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제일 우려했던 것은 아까도 여러 얘기 나왔지만 이 새로운 제도 개선, 정규직 직무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이 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 어머님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는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 해고되거나 불리한 처우를 당하면 그것은 어머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합의서에 그 내용을 노사가 공의 마음을 모아서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걸 불리한 처우가 없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저희 여기 와 계신 많은 동지들이 계셔서 사실은 이분들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일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분들의 힘으로 이 상암동을 비롯해 방송사의 비정규직 문제가 조금씩 개선돼 나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KBS, YTN 뭐 여기 많이 와 계신데요. 다른 방송국의 기상캐스터 분들이 정규직 전환되고 또 리포터 분들도 또 다른 분들도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 하나둘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우리 사회의 고용구조가 특히 비정규직 백화점이라고 불리는 방송사의 고용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분들, 기자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